이거 이어서 마저 보면 돼. 일부러 안 지운 거야. 운동에서 혈당량이 감소하면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인데,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당질코르티코이드 혹은 코티솔이라고 한다 그랬어. 혹은 뭐 코르티솔, 코티졸 다 같은 말이야. 얘네 세 가지가 나오는데 나오는 장소가 다 어때? 다 틀려. 알파, 속질, 겉질이야. 이렇게 되고, 이 두 가지는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그 다음에 당질코르티코이드는 지방과 단백질을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혈당량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어도 비만이 와, 안 와? 와. 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탄수화물이 뭘로 바뀌어? 지방으로 저장돼. 지방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은 그래서 비만이 오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그렇게 저장되어 있는 거를 포도당을 분해해가지고 지금 혈당량을 증가시키겠다. 또 하나 비교하는 게, 얘는 봐봐. 얘네 두 가지는 교감신경에서 자극하니까 곧바로 나왔어요. 근데 요 밑에 있는 요 당질코르티코이드가 나올 때까지는 경로가 얘네보다 좀, 사실 여기 내가 앞에 거 하나 또 생략도 했어요. 시산하부에서 부신 거칠 자극 호르몬이 나오게끔 하는 방출 호르몬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합하면 더 길죠. 경로가 길다는 소리는 얘네보다, 글루카곤과 에피네프린이 나오는 속도보다 당질코르티코이드가 나오는 속도가 느리다는 소리예요. 경로가 긴 만큼 당질이 얘네가 나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 더 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방법도 어때?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방법도 다르지. 구분하셔야 돼. 구분하는 걸로 문제가 나온다는 소리. 잘 구분해가지고. 사실 호르몬 같은 경우는 사실 근데 아까 전에 에피네프린도 마찬가지야. 여기서는 혈당량 증가야. 그렇죠? 하지만 뭐라고? 아까 뭐 혈압도 상승하고 심박수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얘도 마찬가지야. 이 코티솔은 요즘 뭐라고도 해서 유명하냐? 코티솔. 관심이 없어서 좀 안 들어봤을 수 있는데, 이 코티솔이 스트레스 호르몬이야. 그래가지고 열받고 스트레스 나오면 이 코티솔이 나와가지고 노화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올수록 안 좋은 거야. 난 나오기 싫어. 누가? 코티솔. 왜? 나는 늙기 싫어. 그래가지고 노화가 굳이 내가 촉진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물론 여기서는 혈당량 증가. 그래가지고 그런 역할들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혈당량 항상성 유지의 조절의 첫 번째 혈당량 조절을 얘기하는 거야. 나눠가지고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체온 조절이야. 체온 조절. 우린 다 알고 있어. 우리 사람의 체온은 36.5도가 일정하게 유지돼야 돼. 그쵸? 여기는 그런데 혈당량 조절처럼 두 개로 나눠서 얘기하지 않아도 돼. 한쪽만 얘기하면, 그러니까 추울 때는 우리가 지금 겨울이니까 추울 때를 얘기하면 더울 때는 반대가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추울 때로 해. 지금 겨울이니까. 추울 때. 그러면 두 가지로 조절된다고 그랬어요.
항상성 조절은 신경계와 호르몬이라고 해요. 일단 호르몬이야. 추우니까 체온을 올려야 되죠. 체온을 올려야 되니까 첫 번째 뭐다? 뇌하수체 전엽에서 누가 분비가 촉진될 거냐? 갑상샘 자극 호르몬. 그걸 약자로 뭐라고? TSH. 분비가 촉진돼. 그래서 갑상샘을 열나게 자극을 하는 거야. 그래서 누가 분비가 촉진돼? 티록신 분비가 촉진돼. 그래서 티록신이 뭐를 촉진할 거야? 세포 호흡을 촉진할 거야. 근데 세포 호흡은 뭐야? 이화 발열 반응이에요. 열이 발생한 만큼 촉진되니까 체온은 어떻게 될 거야?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 몸 안에서는 지금 이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온을 올려가지고 일정하게 만드는 거야. 체온 상승. 그래서 하지만 계속 상승되면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계속 올라가면 안 되니까 백 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뭐의 반응이 일어난다? 억제 반응이 일어난다. 억제 돼서 체온이 다시 낮아지는 거야. 계속 낮아지면 안 되지. 그래서 다시 또 백해서 촉진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호르몬의 양이 일정하게 나오게끔 이렇게 조절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이걸 음성 피드백이라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진짜로 대부분의 호르몬은 이 음성 피드백이라는 방법으로 조절됩니다. 뭔 소리야? 음성이라는 거는 결과가 원인으로 되돌아가는데 반대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음성이라는 게 그 뜻이야. 너무 많이 나오면 억제를, 너무 조금 나오면 백해서 촉진을. 이게 음성 피드백이야. 그래서 대부분의 호르몬은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되는 거야. 오케이? 하지만 내가 누구라 그랬어?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오는 옥시토신은 뭐라고? 자궁 수축 호르몬이라고 그랬어요. 애 낳을 때 밀어줘야 된다고요. 근데 백해서 음성 피드백이야? 안 되잖아. 그래서 옥시토신은 뭐다? 양성 피드백이야. 대부분의 호르몬은 음성 피드백이지만 옥시토신은 여기에 해당은 안 되지만 누구는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오는 옥시토신은 양성 피드백이야. 반드시 구별해줘야죠. 특이한 건 당연히 유념해서 봐둬야 되는 거야. 하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 물론 더울 때는 억제. 그럼 체온은 어떻게 되겠어? 내려가는 거야. 그럼 다시 또 음성 피드백. 그래서 일정하게 조절. 근데 호르몬에 의해서는 이렇게 조절이 되는 거야. 대표적인. 물론 다른 반응도 있죠. 야, 요거는 지금 혈당량 감소시키는 반응이었어. 하지만 동화야. 동화는 흡열이잖아. 그러니까 이 반응은 체온을 낮추는 일도 같이 하는 거야. 혈당량도 낮추지만 체온도 낮추는 거를 같이 할 수 있다. 동화작용이니까 어차피. 그쵸? 그래서 단지 가장 대표적인 게 티록신에 의해서 체온이 조절되는 거니까 이 티록신으로 설명하는 거야. 지금 내가 쓴 거는 추울 때 대표적인 호르몬에 의해서 체온을 높이는 방법이야. 근데 이걸로만 조절되는 게 아니지. 우리는 뭐? 신경이라고 했어요. 그럼 추울 때 교감신경이 작동하는 거야.
교감신경이 작동해서 어떻게 할 거라? 교감신경이 혈관을 어떻게 할 거다? 수축시키는 거야. 혈관을 수축하는 거야. 혹은 이제 여기 우리는 뭐 잇모근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털 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잔털. 잇모근. 이 잇모근도 수축을 시켜주는 거야. 수축을 시켜줘가지고 얘네는 뭐야? 열 발산을 막는 거예요. 얘네는 열 발산이라는 거는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야,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는 만큼 체온은 올라가는 거야. 여기서는 발열이야. 열 발산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거야. 여기서는 열 발생이라고 하는 거야. 오히려 이와 작용은 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열 발생과 열 발산은 다른 의미야. 발산은 빠져나가는 거고 발생은 내 몸에서 생기는 거야. 달라. 그래서 티록신에 의해서 세포흡 촉진은 열 발생을 시키는 거고 교감신경에 의해서는 혈관을 수축해서 열 발산을 막아버려서 체온을 높이는 거야. 달라요. 달라. 그래서 요 부분들을 같이. 그래서 춥거나 긴장을 했어. 그럼 교감신경이라고 우리 앞에서 얘기했잖아. 그러면은 잔털이 돼. 평상시에 지금 누워져 있었어요. 잔털이, 일모근이. 누워져 있다가 추워. 긴장했어. 그럼 교감신경이 작동해서 얘를 어떻게 한다고? 수축한다고. 누워져 있던 털이 섰다고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런 걸 우리는 긴장하고 춥고 하면 닭살이 돋는다, 소름이 돋는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긴장하고 막 그러면 닭살 돋아, 소름이 돋아. 그게 긴장해서 잇몸이 수축해서 섰다는 소리예요. 그런 표현이에요. 지금 교감신경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요 방법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체온이 조절돼요. 그러면 당연히 더울 때는 반대가 된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혈관이나 잇모근이 확장되는 거야. 확장돼서 오히려 열 발산을 촉진시키는 거야. 근데 자주는 아닌데 조금 그래도 한 번쯤은 내가 조금 강조하고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교감신경에 의해서 수축해서 열 발산을 막았어요. 추울 때. 그럼 더울 때는 당연히 뭐가 작동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부교감이 되겠죠. 아니야. 오히려 체온 조절에서는 어떤 표현을 하냐면 추울 때는 교감신경이 강화된다라고 얘기해요. 강화돼가지고 작동을 더 잘한다는 소리야. 오히려 더울 때는 교감신경이 약화된다라고 표현해요. 부교감이 아니라. 부교감이 아니라 오히려 교감신경이 약화돼가지고 혈관을 확장시키던가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체온 조절에서. 그래서 오히려 열발산을 촉진시켜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덥고 뭐 이렇게 혈관이 확장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혈류량이 증가하겠죠. 그렇죠. 혈류량이 증가할 거야. 혈류량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불그스름하게 보일 수가 있는 거야. 불그스름하게.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체온을 일정하게 조절할 때에
위에 거는 호르몬에 의한 조절, 밑에 거는 신경에 의한 조절 방법이 되는 거야. 신경.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뭐 이렇게 혈당량처럼 어떤 그래프로 나올 때가 있어. 우리가 36.5도야. 그럼 체온은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럼 문제를 풀다 보면 뭐라고 해야 되냐? 여기에 뭐 저온 자극이다, 고온 자극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저온 자극이란 말은 뭐야? 추워졌다는 소리야. 저온 자극을 줘줬어. 그럼 체온이 잠깐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저온 자극을 줘줬더니 좀 낮아졌어. 그럼 다시 높이는 반응이 일어나야 돼. 고온 자극을 주면 올라갔다는 소리야. 그럼 다시 낮추는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는 소리예요. 낮추는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그래프의 형태에서도 그런 표현으로 여기 체온 조절도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오한이라는 게 뭡니까? 나도 지금 갑자기 이제 오늘 컨디션 지금 감기 증상이 있어가지고 목이 체해갖고. 근데 오한이라는 거 뭐예요? 오한이 뭐게? 추운 거야. 열이 나는데 추워. 지금 내 체온은 37도야. 37도라는 소리는 열 나고 있다는 소리야. 그럼 열이 나고 있으면 더워야지. 체온이 올라갔는데 근데 추워. 이상한 거 아니야? 잘못된 거지. 잘못된 거야. 뭐냐?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우리 뇌는 체온이 36.5도로 세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보다 높아지면은 덥고 낮아지면 춥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몸살이야. 뇌가 잠깐 미쳐. 그래서 뇌가 36.5도가 아니라 1도가 높은 37.5도로 세팅되어 있어요. 정상 체온이. 체온이 37도, 7.2도까지 올라갔어. 하지만 지금 뇌에서 세팅된 것보다는 어때? 낮아요. 그래서 추워. 뇌가 잠깐 잘못 쟀던 거야. 이게 오한이야. 39도 나가서 너무 있는데 안 되지. 그러면은 그건 좀 너무 39도 정도까지면 너무 높아지는 거죠, 체온이. 그러면은 죽어. 효소가 거의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빨리 낮추지 않으면 금방. 그럼 38도가 더 좋죠. 만약에 38도까지 만약에 뇌에서 세팅이 돼 있어. 그럼 더 위험해지는 거라니까. 야, 1도도 엄청 높아진 거야. 이건 보여주려고 나는 1도 높인 거지 실제적으로 1도까지 세팅 올라가지 않아. 당연히 한 뭐 0.5도든 0.5도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우리 몸은 0.1도, 0.2도 올라가고 낮아지는 것도 되게 센서티브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되게 민감하게. 뭐 얘기하려고 그랬어? 37.5도로 세팅되어 있는데 실제 체온이 더 올라갔다고? 실제 체온이 38도면 오한. 그렇죠. 그럼요. 뇌에서 지금 세팅된 것보다 더 체온이 올라가면 오한이 없는 거죠. 그때는 열나게 되거든요. 엄청. 그래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하여간 열은 나고 있는 거잖아. 열은 나고 있는 거잖아. 잘못 세팅됐을 뿐이잖아. 그렇죠? 열은 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낮추기는 해야 되는 거야. 낮추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낮춰야지 해가지고 어디서 들은 건 있어. 알코올은 증발이 빨리 되니까 빨리 뺏어가니까 빨리 낮아. 당연하죠. 그래서 알코올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체온이 더 올라갑니다. 왜냐? 너무 빨리 뺏어가면 온도 체온이 뚝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또 뭐라고 착각하느냐? 야, 너무 낮아졌어. 빨리 그럼 더 높여야 돼 해서 발열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너무 빨리 낮추니까 찬물로 막 이렇게 하면은 오한이고 있어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는 오히려 체온이 더 올라가요. 그래서 안 돼. 이런 오한 증상이 있고 이럴 때는 얼음물이냐 찬물로 낮추면은 더 안 좋은 거야. 그게 더 안 좋은 악영향이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진짜 미지근한 물로. 좀 그냥 수돗물 미지근한 물로 이렇게 낮추는 게 더 올바른 운동이에요. 빨리 낮춘다고 해서 얼음팩이나 뭐 이런 거를 우리는 보통 어디에서 우리 사람은 열이 가장 많이 방출되느냐 이런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이런 데서 그래서 보통 수술한 환자들 보면은 열 엄청 나니까 어디다가 얼음팩을 넣어? 겨드랑이야. 왜 여기서 열이 많이 발생하니까 여기다 놓으면 체온을 빨리 낮출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진짜 자기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약에 바깥에 영하 30도야 가정을 해서 추워 그럼 나도 모르게 밖에 나가서 아 추워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왜 여기가 따뜻하거든 열이 많이 발생하니까 나도 모르게 겨드랑이에다가 손을 쥐는 거야. 신기하지? 여기다 넣는 사람 별로 있긴 있지. 있긴 있지. 따뜻해. 따뜻해. 그래가지고 이러한 형태로 그래서 오한 있고 그럴 경우에는 미지근한 물로 적셔가지고 체온을 낮추는 게 올바른 방법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에서 체온을 조절하는 방법 이런 부분도 같이 묶어가지고 알아두면 되고요. 세 번째가 뭐야? 혈당량 조절, 체온 조절. 이제 세 번째가 삼투압 조절. 우리 몸의 모의 양을 일정하게 조절하겠다. 수분량. 요즘 대세라고 그랬어요. 물론 다 중요하지만 요즘 대세가 지금 얘기한 세 번째 삼투압 조절. 항행 호르몬에 의한. 얘가 요즘 많이 나온다 이거예요. 세 번째. 삼투압 조절.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우리 몸의 70%가 물인데 여기에서 뭐 10%까지 가지도 않아요. 뭐 8% 정도가 빠져나가서 거의 죽는다고 봐야 돼. 탈수에. 그래서 그만큼 우리 몸에서 물의 역할은 아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것도 일단 체온 조절처럼 한쪽을 먼저 정확히 얘기해. 다른 한쪽은 또 반대야. 체온 조절처럼. 그러면 삼투압 조절에서 뭘로 할까? 수분량이 적을 때. 수분량이 적을 때, 내 몸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 몸의 수분량이 적을 때. 수분량이 적을 때가 의미하는 게 삼투압이 높을 때야. 삼투압이 높을 때가 우리 몸의 수분량이 적을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삼투압이 높아요. 내 몸에 수분량이 적다고. 그럼 물을 제흡수를 내 몸이 지금 짠 상태라고요. 짠 상태야. 그럼 내 몸 안으로 수분량을 제흡수를 촉진해야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삼투압이 높을 때 뇌하수체 후엽에서 누가 촉진된다고? 항이뇨 호르몬 ADH가 촉진되는 거예요. 항이뇨 호르몬이 약자가 ADH, 안티 다이유레틱 호르몬. 이뇨가 우리가 방광 이쪽을 유레아라고 얘기해. 그래서 거기에서 U자, AD니까 다 거기에 다이유레틱 해가지고. 하여간 얘가 항이뇨 호르몬이야. 얘가 촉진돼서 수분 제흡수 촉진이야. 수분 제흡수 촉진되는 만큼 삼투압은 낮아지는 거야. 희석되겠죠? 그렇죠? 야, 수분이 제흡수가 촉진됐어. 그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양은 어떻다는 소리야? 줄어든다는 소리야. 오줌량 감소. 오줌량이 이렇게 감소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수분량이 많고 삼투압이 낮을 때는 촉진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억제가 되는 거야. 그럼 오줌량은 어떻게 돼? 증가하는 거야. 물론 여기에서 얘네들의 표적기관은 콩팥이야. 콩팥에서 수분 제흡수를 촉진하는 거야. 촉진해요. 근데 사실 다른 방법도 있어. 얘네가 주가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뇌하수체 전엽에서 또 부신거칠 자극 호르몬이야. 얘가 부신거질을 자극해. 그러면 이번에는 뭐라는 게 또 거칠에서 나오는 것 중에 아까 전에 혈당량에서는 단결코르티코이드, 코티솔이라고 있다 그랬어. 여기서는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좀 줄여서 얘는 뭐라고도 하느냐? 알도스테론이라고 얘기해. 알도스테론이라고 하는데 지금 내 몸이 짠 상태라며. 근데 이 무기질 코르티코이드의 기능, 역할이 뭐냐면 나트륨 제흡수 촉진이야. 그러면 내 몸이 짠데 나트륨을 또 제흡수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래서 우리 몸의 수분량이 적을 때, 삼투압이 높을 때는 얘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억제가 되는 거야. 오히려 촉진이 아니라 억제해서 나트륨 제흡수 억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방법으로도 같이 병행을 해서 우리 몸의 삼투압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거예요. 물론 1순위는 뭐야? 당연히 항이뇨 호르몬이야. ADH. 이 항이뇨 호르몬, 바소프레신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지? 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 항이뇨 호르몬 이퀄 바소프레신 이퀄 ADH. 그래서 얘로 우리가 조절. 뇌하수체 후엽. 그러기 때문에 저번에 미리 내가 한번 얼추 그때 뭐 제대로 들은 사람은 술을 먹었어. 술은 뭐라고? 중추신경 억제제라고. 술을 마시면 뇌하수체 후엽이 같이 억제돼요. 억제되니까 얘도 어떻게 되겠어? ADH도 억제가 돼요. 그럼 제흡수가 돼? 안 돼? 잘 안 돼요. 그럼 오줌량은 어떻게 돼? 증가해요. 그래서 술 먹다가 화장실을 열나 제조합니다. 알코올이라는 술은 ADH를 억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낮 또한도 물론 한번 발동 걸리면 열나 제조합니다. 나중에 귀찮아. 이거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해. 왜? 제흡수가 안 된단 말이야. 안 되는 거 오줌량이 많아지니까 자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봉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이 요봉증이라는 병이 ADH가 잘 안 나와서 걸리는 병이에요. 그래서 요봉증 환자들은 화장실에 열나자고 합니다. 그래서 수업 듣다가 좀 갔다 오게요. 또 조금 듣다가 갔다 오겠습니다. 예, 간혹 있어. 뭐 그렇게 흔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그럼 어쩔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뭘 어떻게 해?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 되죠.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 얼마든지 뭐 쉽게 우리는 극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내가 지금 삼점이 낮을 때는 안 적어도 되는 거야. 만약에 삼점이 낮을 때는 얘는 억제되고 얘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 촉진이 돼야죠. 그런데 아까 전에 그 앞에서 지웠지만은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인슐린은 혈당량 낮추고 글루카곤은 혈당을 높이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기량작용이야. 서로 반대로 작동하는 거야. 나오는 장소도 어때?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이자로 똑같아요. 단지 베타세포, 알파세포일 뿐이죠. 그러면 얘 촉진이면 얘 억제고 억제면 촉진이야. 그러면 ADH와 알도스테론은 기량작용입니까? 아니야. 얘네는 나오는 장소가 달라요. 하다 보니까 그냥 반대가 된 거야. 얘네를 기량작용이라고 하지 않아요.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기량작용으로 반응한다. 맞아요, 그건 맞는 거야. 하지만 얘네는 기량작용이라고 하지 않는 거야. 그냥 반대로 그냥 이렇게 촉진, 억제, 촉진 이렇게 될 뿐이야. 그리고 똑같이 물을 재흡수 억제 그런 게 아니잖아. 얘는 나트륨이야.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만 나오면은 요즘 대세일 리가 없잖아. 얘네 또한도 뭘로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프야. X축이 혈장 상태. Y축이 ADH 농도. 그러면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ADH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촉진돼야 되는 거야.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면 높아지다가 ADH 높아질수록 어떻게 된다? 농도는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 제흡수를 촉진시켜줘야 된다. 요런 꼴로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요 흰색으로 점선으로 한 건 X축이 혈장 삼투압이 아니라는 소리야. 얘는 수분 제흡수가 촉진이야. 그렇죠? 그러면 혈관으로 수분 제흡수가 된 거야, 지금. 그럼 물이 들어온 만큼 혈관이 어떻게 될 것 같니? 빵빵해질 거야. 물이 들어온 만큼 혈관이 빵빵해질 수 있겠지. 혈관이 빵빵해진다는 소리는 혈압이 높아진다는 소리. 즉 ADH는 수분 제흡수 촉진의 역할도 하지만 무슨 역할도 한다? 혈압 상승. 혈압을 상승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A가 X축이 혈압이라고 보는 거야.
X축이 요걸 혈압으로 보면 야 혈압이 높아지는데 더 들어와? 안 되지. 그러니까 오히려 혈압이 높아질수록 ADH의 농도는 어떻게 돼야 돼? 감소가 돼야 돼. 촉진해서 또 증가시키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요 점선의 X축에 해당되는 건 이건 그러니까 요 노란색은 요 X축에 해당되는 게 혈장산투압이고 요 점선은 X축에 해당되는 게 뭐가 돼야 된다? 혈압이 돼야 된다. 혹은 혈류량이야. 왜? 물이 재흡수된 만큼 어떻게 혈류량은 어떻게 될 거야? 증가가 되는 거야. 혹은 문제 풀다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뭐 혈관, 혈액량, 혈류량 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되면서 또 문제가 또 이렇게 나올 때 뭐라는 표현도 이렇게 나오느냐? 요걸로 일단 얘기해. 재흡수가 됐어요. 그럼 오줌량이 감소된 거야. 그러면은 그냥 쉽게 표현하면 그 오줌량이 그러니까 지금 수분이 대부분 재흡수됐어. 그러면은 조금 진한 오줌을 누겠니? 묽은 오줌을 누겠니? 좀 진한 오줌을 누겠죠. 그렇죠? 그래서 ADH가 촉진되면 물이 많이 대부분 재흡수가 되는 만큼 뭐라고 하느냐? 오줌 삼투압은 증가하는 거예요. 혈장 삼투압과 오줌 삼투압은 반대. 그래서 지금 만약에 오줌 삼투압이 지금 증가, 그러니까 수분 재흡수가 촉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오줌 삼투압은 뭐가 오히려 증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를 잘 읽어야 돼. 문제에서 오줌 삼투압이 증가한 상태래. 오줌 삼투압이 증가했다는 소리는 대부분 물이 어떻게 됐다는 소리야? 재흡수가 됐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대부분 물이 재흡수됐으니까 너무 계속 증가하면 안 되잖아. 안 된다 그랬어. 그럼 아까 전에 얘기한 피드백,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반대의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잘 생각해 줘야 돼. 그래서 지금 만약에 오줌 삼투압이 요 점선으로 나타나는 게 혈압이 될 수도 있고 요 점선으로 나타나는 거에 X축은 또 뭐가 될 수도 있는 거냐? 오줌 삼투압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오줌 삼투압이 너무 커지면은 재흡수가 계속되면 안 된다는 소리야. 오히려. 그래서 여기에 X축에 해당되는 거를 뭐 혈압, 혈류량 혹은 뭐 오줌 삼투압 이렇게 표현해도 곡선에 그러니까 X축이 혈압이나 오줌 삼투압이면 A라고 하지만 X축이라 그러니까 X축이라고 하죠. 그럼 이런 경우면은 반비례 곡선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고 X축이 혈장 삼투압이면 당연히 비례 곡선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그래프의 형태가 아주 잘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그래프도 이렇게 나오느냐? 지금 우리가 어떤 혈장 삼투압이 조금 낮아지느냐 높아지느냐 지금 오줌량하고 오줌 삼투압과 혈장 삼투압 이렇게 돼 있을 때 물을 섭취했어. 물을 내가 1리터 완샷했어. 그럼 당연히 혈장 삼투압이 어떻게 되겠어? 낮아집니다. 야 물을 생수 1리터로 완샷했어. 그럼 좀 이따가 어떻게 돼? 소식이 오죠? 아이고 오지 마요. 왜? 지금 1리터로 완샷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오줌량이 증가하겠죠. 물을 먹으면 혈장 삼투압은 이렇게 내다가 물 먹은부터 살짝 내려가요.
그러다가 다시 정상으로 올라가는 거야. 혈장 삼투압. 요런 형태로 이렇게 나오고 오줌 삼투압. 물을 먹었으면은 지금 혈장 삼투압이 낮아지니까 감소가 아니지. 감소가 아니라 오줌량이 증가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물을 섭취하고 나서 오줌 삼투압 같은 경우 거기 좀 있어. 거기 잘 뒤져보면은 거기 165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러면 물을 먹고 나서 오줌 삼투압은 훨씬 뚝 떨어진다. 거기 보면 그래프를 다시 정상으로 올라가겠지만 노란색은 누구의 변화량이야? 오줌 삼투압의 변화량이 되는 거야. 오줌 삼투압이 지금 작아진다는 소리는 오줌량이 어떻게 된 거야? 많아지는 거야. 지금. 그래서 오줌량 많아졌다가 다시 정상으로 와야지. 계속 오줌은 빠져나가면 안 되는 거니까. 다시 정상으로 오는 거야. 이런 변화의 그래프로 나타나는 거야. 흰색은, 그러니까 혈장 삼투압의 변화량은 오줌 삼투압의 변화량보다 어떻다. 그래프를 딱 봤더니 좀 작다는 소리죠. 변화량. 오줌 삼투압은 변화량이 크게 일어나지만 혈장 삼투압의 변화량은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하지만 낮아져야 되는 거야. 물을 먹었으니까. 물을 먹었으면 당연히 내 몸에 희석이 많이 됐을 테니까 혈장 삼투압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오줌량은 증가, 제흡수가 안 될 테니까. 그렇죠? 이게 낮아졌단 말이야. 낮을 때로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억제되니까 오줌량이 증가가 되는 거야. 그리고 혈장 오줌 삼투압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오줌량이 증가하면 내려가야 되는 거야. 오줌 삼투압. 요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 오줌 삼투압과의 관계.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돼? 혈장 삼투압이 낮아질 때 오줌 삼투압도 낮아지는 거야. 증가할 때 오줌 삼투압도 증가하는 거야.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야. 단순화시키면.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지금 어떤 우리 몸의 삼투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다. 중요한 거라고 했어. 물론 여기에 이제 책에는 뭐 칼슘 농도 조절은 안 나와요. 보통 지금 요 세 가지가 항상성 조절의 가장 일반적인 대표적인 거야. 혈당량 조절, 체온 조절, 삼투압 조절.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혈중 칼슘 농도 조절도 있는데 이거는 일단 내가 뺐다가 혹시 뭐 문제 풀다가 이런 게 언급이 있으면 그때 내가 아까 전에 뭐 골다공증 내가 얘기한 거 있는데 거기에 관여하는 또 호르몬이 있어. 응?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하나 뭐 플러스 하나 내가 간단하게 써주면은 우리 몸에 모두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느냐? pH. 우리 몸은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이냐? 중성? 중성일 것 같잖아. 우리 몸은 아주 약한 염기성이에요. 한 pH 그러니까 되게 세진 않아. 한 7.4, 7.8. 그러니까 되게 약하죠. 하지만 중성은 아니야. 그 상태가 우리는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이것도 무너지면 밸런스가 무너지면 항상 우리 몸은 뭔가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혈당량 조절 병에 걸려잖아. 당뇨든 뭐 우리가 오히려 고혈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저혈당이 될 수도 있고 체온은 더더욱 생명하고 직결되고 얘네도 마찬가지야. 우리 몸에 물이 빠져나가면 탈수의 도움이 줍니다. pH도 일정하게 조절이 돼야 돼. 그리고 그냥 서비스로 이걸 한번 보여주는 의미로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은 뭐를 만들게? 뭐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까?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았어요. 뭐 만들어질 것 같아요?
탄산이야, 탄산. 콜라, 사이다, 뭐라 불러 우리? 탄산음료야. 그렇죠? 그 콜라, 사이다에 누가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야. 콜라 따고 사이다 따, 그럼 거품이 나요. 그 거품이 누구야? 이산화탄소야.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퐁 튀어나오는 게 거품으로 보이는 거야. 탄산이야. 요 탄산이 우리 몸은 그렇게 높은 온도가 아니기 때문에 수소 이온이 하나 나오고 HCO3 마이너스로 존재를 해요. 내가 산성 음식을 먹었어요. 산성 음식을 먹으면 뭐의 양이 많이 늘어납니까? 수소이온의 양이 증가해요. 왜? 산이라는 뜻이 뭐야? 수소이온이 나오는 물질을 우리는 산이라고 얘기해. 그러면 산성 음식을 먹으면 얘의 양이 증가해. 그럼 밸런스가 무너졌잖아. 그럼 증가했으면 얘를 줄여야죠. 역반응이 일어나. 그리고 나서 또 역반응이 일어나. 그리고 나서 이산화탄소는 날숨으로 나가고 물은 오줌으로 나가서 다시 평형 상태가 돼요. 그래서 pH 결정하는 것이죠. 염기성 음식을 먹어. 염기성 음식을 먹으면 OH-와 얘가 중화 반응해서 얘가 오히려 감소해. 그럼 늘려야죠. 그러면 정반응이 일어나서 다시 평형 상태가 돼. 그래서 이런 방법에 의해서 우리 몸은 일정하게 pH가 유지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밸런스가 무너지면 하여간 우리 몸에는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기타 등등 우리 몸에는 이렇게 항상성을 조절하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내가 요약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번에 삼투가 뭔지는 내가 얘기했었지. 삼투압이 뭐야?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반투막 여기 뭐 소금물 10%, 얘 20%짜리라면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게 삼투라고 그랬죠. 물이 이동하는 게 삼투야. 이때 반투막에 이동하면서 가해주는 압력이 존재할 거야. 그 압력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삼투압이라고 얘기해. 그걸 우리는 삼투압이라고 하는 거야. 물이 이동하면서 반투막에 가해지는 압력. 그래서 요 삼투압이 얼마만, 그러니까 많이 이동할수록 삼투압은 커진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의미 정도도 같이 묶어가지고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인슐린, 글루카곤, 그 다음에 나는 티록신이라고 했지만 요즘은 또 책에 보면 거기 뭐 발음이 중요치 않지만 또 뭐 타이록신 이렇게 발음을 좀 바꿔서 타이록신이 티록신이야. 요거 바뀐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도 대부분 다 티록신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지금 바뀐 책에는 타이록신 이렇게 나왔을 뿐이야. 그래서 지금 갑상생 자극 호르몬의 영어 약자가 TSH. 얘는 뭐 갑상생 자극 호르몬. 갑상생이 영어로 티로이드야. 티로이드 스티뮬레이트 호르몬. 그래서 TSH. 시상하부에서 얘를 나오게끔 하는 애가 뭐라고? TRH야. 방출 호르몬. R. 릴리스야. 릴리스가 뭐야? 내보낸다. 방출시킨다는 소리. 방출 호르몬. 그래서 TRH야.
항상 TRH하고 TSH는 같이 갑니다. 얘가 촉진되면 얘도 많이 나오고 얘가 억제되면 얘도 조금 나오고 이렇게 같이 갑니다. 단지 TRH는 시상하부에서 TSH는 어디에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거야. 얘는 뇌하수체 전엽에서 TRH는 시상하부에서 다른 거는 약자로 조금 별로 안 나오는데 얘네 두 개는 약자로 주로 또 나온단 말이야 문제에서. 그러니까 의미는 좀 알고 있어요. 의미는. 그래서 지금 방금 내가 얘기한 게 그거야. 그래서 167쪽에 얘가 바로 지금 우리 얘기한 어떤 티록신, 타이로신이 나오는 분비 과정이에요. 풀어보세요. 167쪽.
타이로신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원리를 물어봤는데 삼투가 왜 나와? 호르몬의 양이 일정하게 나오도록 조절하는 방법을 뭐라 그랬어? 음성 피드백이라고 그랬지. 야, 음성 피드백과 기량작용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기량작용이야. 호르몬의 양이 일정하게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건 피드백이야. 뭐? 뭐지? 기억이랑 니은이랑 이게 둘 다 뭐든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둘 다 결국엔 아래로 뭐지? 타이록신이 없으면은 갑상선이 많이 나와야 되고 아닌가? 음성 피드백이지? 네. 음성 피드백이니까 지금 거기에서 기억과 니은은 타이로 순서였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돼야 되겠어? 기억이 뭐가 돼야 돼? 타이록신이 돼야죠. 왜냐면은 얘가 변했을 때 빽해가지고 TSH의 양이 많이 나오냐 조금 나오느냐 이런 거가 조절이 돼야 되는 거야. 기억에 의해서 니은은 값이 조정되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비례 곡선으로 나타내냐 반비례 곡선의 형태로 나타내냐 그런 걸로 구별해 주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인슐린이랑 글루카곤이 나오는 거 서로는 기량작용이라고 부르는 건데 작동하는 거. 근데 그러게 얘네도 음성 피드백을 쓴다고 해. 조절 양 조절은 호르몬 양 조절은 음성 피드백.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반대로 작동이 일어나는 건 기량. 이렇게 구별이 돼야 됩니다. 기량 작용과 음성 피드백은 다른 거예요. 좀 전에 TRH는 시상하부에서 나온다고 그랬고 TSH는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온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A가 뭐가 된다는 소리야. A가 TSH가 나오는 거니까 뇌하수체 전엽이 되고 B는 갑상샘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기억이 타이록신, 그 다음에 니은이 TSH 이렇게 돼요. 얘는 반비례 형태의 곡선으로 나타났으니까 X축이 타이록신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원리는 뭐다? 음성 피드백이다. 그렇죠? 그리고 가로 안에 갑상선 자극호르몬 TRH는 어디서? 시상하부에서. TSH는 뇌하수체 전엽. TSH는 갑상샘을 자극해서 타이록신 분비를 촉진한다.
이게 타이록신의 기능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 TSH가 자극하면 그럼 타이록신의 농도가 높아지면 TRH 분비는 음성 피드백입니다. 억제되고 TSH도 억제됩니다. 4번에 B가 갑상샘이야. 니은의 표적세포, 니은이 TSH야. 그렇죠? 지금 갑상샘 B에 니은의 표적세포가 있다.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니까 TSH의 표적세포, 표적기관은 갑상샘이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우리 4번에 OXX OOX OXX OOX 티록신의 분비량, 호르몬의 양은 피드백이야. 기량은 뭐라고? 반대로 작동하는 거. 교감과 부교감은 기량이야. 맞다고요.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기량. 맞다고요. 호르몬의 양이 일정하게 나오는 거는 음성 피드백.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옥시토신은 양성 피드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옥시토신은 좀 조심하세요. 그렇게 보면 이렇게 아까 전에 지웠지만은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 체온 조절이. 근데 사실 우리 성인들, 우리 어른들은 제일 간단한 방법으로 즉각적으로 체온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어요. 밖에 나가서 추우면 어떻다고? 제일 먼저 물론 이렇게 아까 전에 얘기를 한다는 그거 추우니까. 하지만 일단 어떻게 해? 우린 떨어요. 떨면 돼. 근육을 수축시키고 이 안에서 떨어가지고 그러면 근육의 떨림에 의해서 발열이 되는 거예요. 제일 간단한 방법이죠. 떨면 돼. 그래서 우리 추우면 떠는 게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제일 간단한 방법이야. 물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배운 호르몬과 신경에 의해서 조절이 또 계속되는 거야. 근데 애기들은 근육의 떨림으로 우선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아직 애기들은 아직 조금 미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근떨림으로 체온 조절을 즉각적으로 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애기들은 더 조심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체온이 높아졌던가 낮아졌어. 아니면 낮아졌으면 그거 떨면 되잖아. 올리면 된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는 또 올라가면 낮춰주면 돼요. 팩을 하든 얼음 팩을 하든 뭐. 애기들은 이 조절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들은 더더욱 유심히 관찰을 해가지고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애기들은 우리랑 달라. 똑같은 1시간이야. 37도 올라갔어. 우리가 1시간 있다가 체온이 정상으로 내려갔어. 이거와 애기들이 1시간 정도 있다가 내려가는 거는 다른 거야. 타격이. 애기들은 더 큰 타격을 받는 거야. 시간이 좀 더 딜레이 돼 있어. 3시간, 4시간. 그럼 애기들은 뇌를 다친다고 그랬어요. 산소 공급이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런 거. 옛날 발음으로 뭐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 거. 뇌성마비. 지금은 뇌병변이라고 한다 그랬어. 평생 간다 그랬어. 한 번 다친 뇌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기들은 더더욱 조심해야 된다고. 자다가 애기가 막 우는데 열이 너무 나는 거야. 해열제를 먹였는데 안 나죠? 그럼 아침까지 기다리면 안 되지. 빨리 데리고 응급실에 가야 돼서 체온을 빨리 낮춰줘야 돼. 애기들은 안 돼요. 1시간, 30분, 1시간이 중요하다.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옛날에 막 어떤 이제 조금 이제 어떤 여학생이 잘못해가지고 임신을 했는데 무서운 거야. 그래서 화장실에다가 애를 낳았어. 근데 양심이 있었으면 어디 맡기든 아니면 버리더라도 어떻게 했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이 얘가 어떻게 했느냐. 그냥 화장실 바닥에 애를 낳았어요. 시간 싸움이라니까? 바닥이 따뜻하겠냐? 따뜻할 리가 있나? 그러니까 저체온증으로 해서 좀만 늦었으면 죽은 거야. 근데 누군가 발견해서 빨리 이렇게 119에 신고해서. 근데 그 잠깐 사이에
어쩔 수 없는 거야. 뇌를 다친 거예요. 그 아기는 평생 그렇게 살아가요.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요런 방법 그래가지고 이런 물론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한 어떤 혈당량이라는 것하고 뭐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삼투압 여기까지가 일단 뭐에 대해서 일단 또 우리가 다 얘기한 거냐 신경계와 호르몬에 대한 내용을 다 얘기해요. 그래서 183쪽까지 풀어보세요. 앞에 너희 안 풀어온 거하고. 오케이. 183쪽까지 풀어오시면 되고 소승까지 풀어. 그리고 어디까지는 이렇게 나갈 거냐 요거 다음에 항상 순서가 어떻게 된다 그래서 여기는 신경계 호르몬 마지막에 뭐에 대해서 배운다 면역 여긴 또 재미도 없죠 나중에 본격적으로 할 때 설명을 내가 하겠지만 하나만 서비스를 마지막에 요거만 하고 집에 가자고요. 가서 밥 먹어야지. 오케이. 갑자기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혈액형이 뭐야? B형. A형. O형. O형.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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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가 좋겠지. 나는 AB형. 다 있네. 오호. 혈액형은 A형, B형, O형, AB형. 네 가지가 있죠. 나는 아무한테도 피를 못 줘. 받으면 내가 만약 너한테 줬어? 그럼 넌 뒤져. 받는 건 다 되잖아요. 받는 건 다 되잖아요. 택도 없어. 안 돼요? 내 피가 얘 몸에 들어가면 얘는 죽어. A는 AB는 아무 혈액형한테도 못 준다고. 받는 거는 받는 건 다 받아. 그러니까요. 이기적이다. 이기적이다. 나는 이기적인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하여간 그거를 이제 우리는 알게 된다는 소리야. 근데 여기에 우리는 혈액형을 하나 더 추가할 거야. RH 마이너스. RH 플러스와 좀 진짜 있네요. RH 마이너스예요. RH 마이너스 얼마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RH라는 게 레서스라고 해가지고 붉은 털 원숭이의 한 명의 약자야. 이 RH는 RH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뭘 연구하다가 알아낸 거냐? 진화야. 그래서 우리 사람의 피하고 누구의 피하고 섞어봤어? 원숭이 피하고 섞어봤어요. 예? 진화를 연구하기 위해서 원숭이하고 얼마나 가까운지 궁금해. 그래서 어떤 사람의 피하고 섞었더니 별걸 다 있는. 얘하고 섞었더니 원숭이하고 피하고 섞었더니 굳어버렸어요. 굳어서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을 했더니 안 굳어. 굳는 사람을 RH 플러스라고 하는 거고요. 안 굳는 사람을 RH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뭐야? RH 플러스예요. RH 마이너스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왜? 귀한 피니까. 전 세계적으로 RH 마이너스 형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지만 RH 플러스가 마이너스한테는 피를 못 줘요. 마이너스는 플러스한테 줄 수 있는데 주겠냐? 얘네끼리도 부족해. 그래서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 세상에서 가장 귀한 피는 RH 마이너스 O형이에요. 왜? RH 마이너스 O형은 only RH 마이너스 O형한테밖에 못 받아. 그래서 만약에 예전에 내가 지금은 졸업했지만 RH 마이너스 O형이 있었어. 그래서 걔는 내가 뭐라 그랬어? 너는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한 2팩 정도는
뽑아놔서 저장해놔야 돼. 제가 전 세계 상위 1%다. 철의 은행이 살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재수 없어서 피 없어서 죽어. 이런 같은 죽음이 어디 있어? 피가 없어서. 근데 RH 마이너스는 그래서 자기 피를 뽑아서 보관해 놓고 있어야 돼. 플러스는 인구만 쪽수가 많잖아. 그러니까 하지만 자기는 찜찜해. 난 찜찜해요. 그럼 내 피 뽑아서 보관해 놓고 사용해도 돼. 제일 좋은 거죠. 자기 피 자기가 받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만약에 너가 나한테 조금 줄 수 있단 말이야. 난 싫어. 받을 수는 있지만 조금 거부 반응은 일어날 수 있어. 내 피가 아니잖아. 내 피가. 그래서 이런 거부 반응이 그 거부 반응도 우리는 다 면역이야. 간이식 수술을 했어. 우리가 위절제 이식을 했어. 다 거부 반응 때문에 그 수술이 위험하고 어려운 거야. 내게 아니거든. 내게 아닌 게 들어오면 우리 몸은 다 저항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거부 반응 때문에 그러니까 이 거부 반응이 크게 일어나냐 작게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갈릴 수 있는 거야. 그 수술이 성공이냐 실패냐가 결정돼. 이식만 잘 됐다 안 됐다 이걸로 따지는 게 아니야. 이식은 잘 됐는데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갑자기 폐혈증이 같이 왔어. 한순간에 그냥. 그래서 일주일이 되게 중요한 거야. 그 일주일이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는 거야. 그걸 잘 버틴 사람은 사는 거야. 되게. 그래서 나중에 한번 궁금한 거니까 고민해 한번 해봐. RH 마이너스 엄마야. 근데 RH 플러스의 태아를 임신했어. 플러스 엄마가 마이너스 아기를 임신했어?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마이너스 엄마가 플러스 아기를 임신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뭐?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이제 성인이 돼서 내 여친이 RH 마이너스 0이야. 그러면은 조심해야 돼. 성병하고 이런 거 상관없어. 태아를 임신했을 때 나중에 내가 설명을 할 건데 애가 죽을 수 있어. 왜요? 피가 RH 마이너스 그거 뭔 소리죠? RH 마이너스하고 RH 플러스의 피가 섞이면은 안 돼요. 굳어서 아기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 선생님 아까 저기서 RH 마이너스가 RH 플러스에 줄 수 있다지 않았어요? 마이너스가 플러스한테 줄 수 있다고. 근데 여기에서 그 줄 수 있다 없다를 설명하는 게 아니야. 응집원 응집소라고 있어. 실제이야.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내 여친이 RH 마이너스 0이야? 근데 나는 뭐까지 고려하고 있어?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애를 가질 때 미리 조심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미리 병원 산부인과 이런 데 가서 이제 조금 조치 받으면은 지금은 다 의학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근데 미리 손을 받아야 돼.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애가 잘못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생명과학을 배워야 돼. 내 여친이 어떻게 될지 알아야 돼. 생기긴 해. 저는 애 안 낳을 건 그게 마음대로 되나? 하여간 요거는 이제 나중에 내가 더 자세하게 이런 거를 이제 다음 단원에서 우리는 아주 발랄하게 오케이. 신기하죠? 배우가 있어? 네, 두발 기철. 그나마 일단은 이거 골대동을 기억나는 거.